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실리콘밸리은행 붕괴 사태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진화 노력에 미국 증시는 다소나마 안정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문을 열기 전 서둘러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무부 등이 앞서 발표한 대책을 직접 브리핑하며 파산한 은행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ook, the bottom line is this. Americans can rest assured that our banking system is safe. Your deposits are safe.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금융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풀면서 이런 사달이 났다며 은행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m going to ask Congress and the banking regulators to strengthen the rules for banks to make it less likely this kind of bank failure would happen again and to protect American jobs and small businesses.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는 미 정부 긴급 발표에도 실리콘밸리 은행 창구에는 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쌓인 예금주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International wires will be able to be sent today as well. Wires that you would normally be able to process will be processed at this moment. 이번 사태가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이라며 연준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 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달 금리 인상 관련 회의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인 하원 금융위원장도 현재 금융당국의 보호 정책과 금융 시스템이 안정과 건전성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은행 정책을 감독하는 상임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표명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진화 노력으로 종일 플러스를 이어가던 미 증시는 장 마감 직전 하방 압력의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부담을 느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란 전망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아직은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등의 파산 사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지역은행과 각국이 파산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영국계 은행인 HSBC는 파산이 예고된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단돈 1파운드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규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 뮤추얼 은행 파산에 이어 미국 은행 역사상 각각 2위와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역대급입니다. 미국 스타트업계는 역대급 파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예금 100% 보증 발표로 줄도사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벤처 캐피탈 고객이 많은 퍼스트 리퍼블릭 등과 같은 중소지역 은행들에게로 뱅크런, 즉 고객들의 대량 인출 사태가 전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들은행은 뱅크런이 우려되자 연준 등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긴급 조달해서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위기설이 퍼지면서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re's concern that it may lead to uninsured deposits being pulled out of a lot of other regional banks in the same asset size or smaller and put into the largest commercial banks. 미국서 16번째로 자산 규모가 큰 실리콘밸리 은행 등이 파산해서 금융시장을 흔드는 것은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들 은행이 장기 투자한 국채 자산 가치의 하락 탓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상 행보를 어떻게 할지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진출한 영국 등 각국에서도 뱅크런으로 인한 스타트업 등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계 글로벌 은행인 HSBC는 파산 예정이던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상징적 금액인 1파운드에 인수해서 유동성 해소에 백기사로 나섰습니다.
if they hadn't stepped in, there would have been a first-order effect on hundreds of UK startups and possibly US startups immediately collapsing, unable to pay their wage bills and their suppliers. 독일과 중국, 인도, 캐나다 등 실리콘밸리 은행이 진출한 국가들도 파산의 불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유동성 위기로 폐쇄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주주들이 이 은행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 그룹 경영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주들은 현지 시각 13일 SVB 파이낸셜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그레그 베커와 최고 재무 책임자인 데니얼 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 있는 연방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주주들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의 사업 기반이 악화하고 다른 고객층을 가진 은행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영진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 16일부터 이달 10일 사이에 있었던 투자자들의 불특정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진화 작업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대응 단계를 해제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소방 헬기를 비롯한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로 불타는 타이어가 내뿜는 검은 연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나 주택단지로 퍼져나갔는데요. 유독성 연기에 인근 주민들은 친척 집으로 대피하거나 문을 꼭 닫은 채 집안에서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맑던 하늘이 가려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헬기에선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하늘로 치솟던 유독성 검은 연기는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 단지로 퍼져 나갑니다. 여기에 타이어 원료와 완제품이 불에 타면서 인근 지역은 고무타는 냄새로 뒤덮인 상황. 화재 현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밤새 친척이나 친구 집 등에 대피했습니다. 낮에 불이 조금씩 꺼지는 기미가 보이자 상황을 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폭탄이 터진 줄 알지 그게 맑은 날씨도 아니고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냐고 도망가라 불났다니까 그냥 뭐 36개 보따리에 그냥 싸들고들. 집에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주민은 행정기관이 마련한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번 화재로 집안에 있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화재 현장 인근 체육관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대피소를 찾아온 주민은 아직도 간밤 상황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했는데 11시쯤 되니까 막 25층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불이 계속 많이 놀라시네. 활발 타고 있고 계속 아는 지인분들이 막 전화 오고 막. 이번 화재로 인근에 있는 신탄진 중학교 등 5개 학교가 임시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화재로 놀란 인근 주민들의 가슴은 종일 뿜어져 나온 유독성 검은 연기에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정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매달 2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인 지도부의 첫 만찬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만찬에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 축하와 새로운 지도부 출발에 대한 덕담이 줄을 이뤘고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나가자는 뜻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내년 총선 실무를 맡을 사무총장에 친윤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친윤 의원들이 주요 당직 전면에 배치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에 친윤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재선의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총괄 보좌역을 맡은 바 있는 친윤 핵심으로 꼽힙니다. 당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왔었습니다. 이제 당의 화합, 결속 이런 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공천관리위원회 참여 가능성이 있는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인 각각 초선의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총선 때 공천 여론조사를 맡는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도 친윤 박수영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지며 공천 실무를 맡는 핵심 당직은 모두 친윤석열계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대변인단도 친윤 유상범 의원에다 대선 캠프 출신 등이 대거 이름을 올리며 국민의힘은 친윤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기점으로 뭐 100% 친윤 아닙니까 이제? 분열을 좀 파생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또 그런 것들이 보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이른바 탕평 인사 몫으론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했던 지명직 최고위원 강대식 의원 정도가 꼽히지만 다소 빛이 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능력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대통합의 모양에 맞는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선거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과 만나 다시 한번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로 화합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같이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내년 총선 승리. 국민의힘 내부에선 차기 정책위 의장 역시 친윤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직할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안정화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얻어갈지 관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당권 경쟁자였던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나 연대와 포용, 통합, 이른바 연포탕 행보를 이어갑니다. 김 대표는 어제 안철수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황 전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화합과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의 연이은 죽음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갈등이 표면화된 민주당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는 전면적인 당직 개편으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이미 통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공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사망 이후 당 내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강제징용 해법과 민생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과 국정에 아예 손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제2의 IMF가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거취 압박 등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인 것인데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에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띄우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대표와 너무 가깝게 하는 인사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탕평 인사 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당내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이 모인 더 좋은 미래도 이 대표가 당내 불신을 해소하고 혁신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표가 가장 큰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 간의 불신 또 뭐 이 대표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녹여내는 작업들을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하기를. 이재명 대표가 당장은 물러날 계획이 없다면 당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당 쇄신 물꼬를 트자는 건데 친명계는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짜여진 중요 당직이 이미 통합을 우선으로 구성됐고 이런 주장은 당대표 흔들기일 뿐이란 겁니다. 여러 주요 당직 인선 중에서 친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크게 없습니다.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충분하게 인선할 때 통합을 고려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도부에서는 일부 인적 개편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당분간은 단일 대우로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우리가 대항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이은 측근의 죽음은 결국 이 대표의 책임이라며 대표직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까지 언급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정당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이제 그만 정치에서 내려오라는 간절한 외침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응답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는 물론 일부 당직 개편을 두고도 친명계와 비명계가 사실상 공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내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처음으로 당의 진로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민주당의 길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동안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관련 기사인데 지금 잔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화재로 굉장히 좀 피해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한국타이어에게 잔인한 3월이 되고 있다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9일 조현범 회장이 구속된 지 사흘 만에 큰 불이 발생한 상황을 표현한 건데요. 한국타이어는 당장 약 21만 개의 타이어와 공장 설비가 타버렸고 앞으로 하루 4만 5천 개의 출하 차질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회장의 구속에 따른 경영 공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복수의 보험을 통해서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을 걸로는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장이 타버린 만큼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이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생산 공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문제로 당장 공급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충남 금산 공장과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다른 생산 거점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불똥이 튈 우려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대차 그룹 측은 현재 재고를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는 타이어 공급에 문제가 없지만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타이어 21만 개가 탔다고 하니까 분명 작은 피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학생이 적어서 입학식도 안 했다. 자, 지금 이 교실에 2명밖에 지금 학생이 안 보여요. 네, 교수 1명에 학생 2명만 있죠. 개강날 경상도의 한 대학 강의실의 모습을 담은 건데 참 썰렁하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기자가 다녀온 전북의 또 다른 한 대학에도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 학생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노마스크 개강을 맞이한 활기찬 캠퍼스 모습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그런 수도권 대학 모습과는 달리 지방대는 이렇게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이 적으면 그나마 적응 학생들도 조금 너무 황량함을 느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 또 원인이겠고요. 또 학령 인구 감소도 영향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년 대학 입학 연령인 2005년생은 43만 8천여 명입니다. 2004년생에 비해서도 4만 명 이상 적고요. 대입 인구로 따지자면 37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올해보다 5만 명 정도 더 줄어서 신입생 충원율은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방대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과 만학도 모집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 교수 표현을 빌리자면 앞으로 지방대에서는 신입생은 20살 한국인이라는 공식이 깨질 거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나아가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좀 관련이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 없는 지방. 자, 출산을 위해서 원정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전한 대표적인 지방의 예로 충북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6개 지역의 예비 구급차를 임신부 전용 구급차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차로 1시간 내에 산부인과 접근이 어려운 분만 취약지의 임신분들을 위해서 강원대병원 옆 아파트를 도 예산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 붕괴는 불편하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 또 대책 마련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기사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요 자체가 줄어든 점, 또 산부인과가 기피 과목이 되면서 분만 의사가 부족해진 점, 의사뿐만 아니라 분만실 간호사도 부족해지는 점 등을 분만 인프라 붕괴의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로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 분만 취약지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분만 과정에서 아이나 산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병원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와 병원이 7대3으로 피해 보상금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산과 지원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산부인과 이야기만 했지만 근본적으로 좀 지방 의료 인프라 문제 계속해서 제기돼 왔잖아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산불 진화에는 사실 소방 헬기가 큰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노후화된 게 좀 문제가 되나 봐요. 예, 네. 소방 헬기와 산림 헬기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소방청 헬기보다 산림청 헬기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산림청의 산림 헬기 48대의 평균 연식이 23년에 달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이 중 32대는 무려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20년 넘은 항공기는 각종 안전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더 주의를 요하고 정비도 자주 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1년 내내 산불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산림 헬기의 노후화를 보는 우려의 시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노후화 자체도 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이 러시아제 헬기라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48대 중에서 29대가 러시아제인데요. 금융 제재 여파로 현재 헬기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헬기 한 대를 가동하지 않고 부품용으로 두면서 필요한 부품들을 빼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참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또 정비사 부족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헬기 가동률이 떨어지는 게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 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소방청 헬기나 또 민간 헬기보다도 많은 양의 물을 담아서 나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산림 헬기 가동률을 유지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를 산림 헬기가 진압을 할 때 안전도 굉장히 좀 담보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3월 3일 삼겹살 데이 때 판촉 행사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많은 소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삼겹살이 맞나 싶습니다. 이 비계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마 이런 상품을 받아봤다면 좀 화가 나겠죠.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서 돼지고기를 샀다가 이와 비슷한 경험 해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통 비계뿐인 고기를 받으면 화가 나고 또 황당하기도 한데요. 최근에 보도가 나오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각 유통업계는 반품과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이 포장하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업체들의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기준은 각각 있다고는 하는데요. 고객들 취향이 제각각이란 이유로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각 업체는 더욱 철저히 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삼겹살의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삼겹살을 즐겨 먹는 우리나라인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요. 또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비계 덩어리를 교묘히 숨길 수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취향이 제각각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취향을 가진 분들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 미래 소비자들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인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와 군은 약 7조 3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삼축체계 전력 대폭 강화에 나섭니다.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가량을 추가로 들여오고
북한 미사일에 맞설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도 도입합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 한미 요격망 회피를 시도하는 북한. 다양한 방식의 공격 무기를 선보이는 북한에 맞서 우리 군도 한국형 삼축 체계 전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우선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 타격하는 임무 수행 등 한국형 삼축 체계 보강 차원에서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2028년까지 약 3조 7,500억 원을 들여 약 20대를 들여온다는 계획인데 사업이 종료되면 우리 군의 F-35A는 60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SM-6의 구매 계획도 확정됐습니다. 미국산 SM-6 유도탄을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확보하는데 올해부터 2031년까지 약 7,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첨단 레이더를 갖추고도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이 없어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우리 이지스함이 주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최대 사정거리가 400km를 넘고 항공기는 물론 탄도, 순항미사일까지 모두 요격할 수 있는 SM-6가 전력화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2032년까지 약 1조 5,500억 원을 들여 한국형 벙커버스터 KT짐을 개선하는 계획도 나왔는데 군은 이를 통해 타격력과 기동성, 생존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각 1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2016년 발사한 이후 이를 개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력 측면에서 이것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북한의 어떤 저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주변엔 사고 흔적을 기록하는 스프레이 자국이 가득합니다.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5시쯤 발산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버스는 뒷바퀴에 사람이 끼인 채 2m가량을 더 주행하다 멈춰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목격자들은 A씨가 출발한 버스를 잡기 위해 달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8시 40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횟집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풍기 통로인 덕트 등이 불에 타 1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 조리를 하던 중 덕트 안에 있던 기름때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이제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좀 나섰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적 동요가 이게 미국 소비자들에게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SVB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지는데 단 이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뱅크런 현상이 이틀 만에 일어났고 금융당국이 조절을 해서 3일 만에 파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심리적 동요가 상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심리적 동요를 막고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된다.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일을 어떤 일이든 할 것이다 라면서 투자자들, 특히 이제는 은행의 예금자들,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시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일 만에 파산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그 영향을 줬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이제 사태의 대책을 본다 그러면 일단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호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이잖아요. 미국은 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에 예금하셨던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개인 소비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 3억 3천만 원 넘어요. 네. 95%가 더 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예금에 대해서 끝까지 보호하겠다. 정부가 이제는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세금을 써서 이 은행 살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세수를 써서 살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납세자도 그 어떤 손실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제 국민 전체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끝까지 가본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좀 반대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방보험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3억 3천만까지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기금이 만약에 고갈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세수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격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 규제, 이제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경영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약간 몰려있는 이 사태로 인해서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강경치기 해서 금융 규제에 대한 부분에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이제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가 됐는데 네. 이게 뭐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 때문이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번 달에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역대로 본다 그러면요. 상업은행으로 치면은 아니면 2위,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파산한 게 규모로 보면 한 16위 정도 되는 규모가 파산한 건데 네. 그냥 알기 쉽게 조금 설명해드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큰 저축은행 아니면 큰 지방은행 하나가 무너진 거거든요. 물론 자산 규모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메이저 은행의 몇 배입니다, 사실. 자산 규모로 본다 그러는데 미국의 경제 체력과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에 비교해 본다 그러면 지방의 큰 은행이 하나가 무너진 건데 그럼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은행이 무너진다 그러면 월급을 못 줘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시작은 이자 상승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높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게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네. 보통 이제는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요. 성장주들,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금에 대한 조달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요. 예금을 인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돈을 인출하는데 SVB가 돈이 없게 됩니다. 하도 인출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과거에 투자했던 미국 채권에서 이제 그것을 팔고 이제 뭐 자본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문제가 저금리 상태에서는 이제는 큰 돈 주고 채권을 사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상승되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싸게 줬던 채권을 싼 가격에 팔려고 하니까 이게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무려 우리 돈으로 한 2조 3천억 원이 손해를 봤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 공시를 보고 더 불안해지니까 뱅크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파산까지 간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작은 금리 상승이에요. 그럼 금리 상승 때문에 급격한 금리 상승이죠.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고민이 빠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빅스텝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빅스텝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이비 스텝 아니면 이제 동결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과거에 7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금리 인상 속도 높일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태가 터졌잖아요. 은행이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2개가 무너졌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빅스텝의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는요. 패드와처에 보면요. 빅스텝에 대한 확률 0%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빅스텝은 물 건너갔고 예. 지금 베이비 스텝이냐, 그러니까 0.25%포인트 상승이냐 아니면 동결이냐 여기서 지금 갈팡질팡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태가 확실히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영향력이 큰 사태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정도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증시,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 증시를 먼저 이제 본다 그러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소폭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0.28% 이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어요. 0.45% 올랐고 S&P 500 지수도 0.15%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는 더 빠질 거야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빅스텝 다시 한번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공포 심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동결이다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다. 지금 동결도요.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동결이라는 확률이 0%였거든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 한 3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 아직은 좀 확률이 더 많은데 어쨌든 간에 빅 스텝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시장만 보시면 알아요. 개장을 딱 했는데 블랙 먼데이다 이런 얘기가 막 있다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중간쯤에서 아니야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동결되거나 본격적으로 인하된 시그널일 수도 있어라는 시장의 소문이 나오자마자 급격하게 반등하면서 치솟게 올라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그 주식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이걸 호재로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는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그렇죠. 이제는 금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는데 연준에서 부담스러워서 금리 인상에 식별이 나서지 못할 거라는 시장이 나왔고 어제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자의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왜냐하면 빅스텝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빅스텝 가면요,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 정도 역대 최고로 벌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빅스텝을 거의 0%이기 때문에 사실 갈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좀 한숨 돌리게 되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시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제는 그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과연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을 본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미 선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동결이다. 네, 이거 이자 이번에 동결 갈 거라는 걸 이제 선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이 오르고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마 지금 2년물 단기물이 이제는 지금의 금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4%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에 아마 베이비 스텝 아니면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잠시 후에 한국은행과 이제 정부가 SVB 사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회의를 잠시 후에 열 텐데요. 여기서 그럼 우리는 좀 어떤 내용을 좀 다룰까요? 아마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이미 금융당국은요 12일 날 머리를 맞댔습니다. 휴일이었거든요, 사실. 머리를 맞댔는데 이제 13일에 윤 대통령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이제는 실무자들이 또 오늘 만나서 이제 거시경 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점검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여기서 논의 나오는 게 PF 대출에 대한 아마 대응책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PF 대출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아마 PF 대출의 부실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거시경제 회의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PF 대출에 대한 확보,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방일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재계 총수들이 동행을 합니다. 한일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가 아무래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의미는요, 이제 셔틀 외교의 이제 복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럼 셔틀 외교가 된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계도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경련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정경련이죠. 게이달렌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그 소부장의 얘기가 분명히 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소부장의 이슈는요 이미 끝나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그 미국, 일본에 대한
의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요, 이제는 100대 소비 소재 부품 소부장 장비에 대한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의존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과거에는 한 30% 정도 100대 품목을 의존하다가 지금은 거의 한 20%로 낮아졌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좀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경련이 이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논의, 앞으로의 이제는 어떻게 경제 체계를 협력을 맺을까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지 시각 13일 역대 최대 규모인 8,420억 달러, 약 1,100조 원 국방 예산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보다 3.2%, 2022 회계연도보다 13.4% 많아진 이번 국방 예산안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전략 폭격기와 핵 잠수함 등 핵 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견고히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모든 시간대와 전장, 영역에서 중요한 투자를 단행해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을 억제할 군 전력 육성을 위해 연구 개발 시험 평가에 1,450억 달러, 무기 조달에 1,700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등에 맞서 국방비를 2년간 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조 9천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현재 시각 13일 외교 안보 전략 통합 보고서를 내고 국방비 추가 투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증액 국방비 가운데 30억 파운드는 핵 방위 산업 기반 시설 강화와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 이행에 들어갑니다. 19억 파운드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를 대체하고 군수품 기반 개선에 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과 잇따라 대면 화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회담은 다음 주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시 주석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추진은 종전 중재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푸틴 대통령의 일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크렘린궁이 매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날짜를 오는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정부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국내외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합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자 각국 정부가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시그너처 은행까지 폐쇄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자 미국 재무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주말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를 긴급 발표하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의 해외 지점들이 위치해 있는 여타 국가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HSBC가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지점을 인수함에 따라 모든 은행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다고 발표하는 한편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 중이며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 정부 등 또 유사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간밤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은 향후 FOMC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미 국채 금리는 큰 폭 하락하고 이에 따라 달러는 약세를 보였으며 주요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근본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로 현 시점에서 동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은 미국 등의 대응 조치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으며 국채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되면서 국채 금리가 큰 폭 하락했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나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 역량이 제한적인 양상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 부채 구조가 실리콘밸리 은행과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하여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KIC,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하여 국내외 시장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취약 요인을 지속 점검, 보완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이후에 별도의 백불은 없습니다. 별도의 보도 자료를 회의 결과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SVB 사태를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이번 파산 사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고강도 금융 긴축의 지속으로 인해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정부는 우리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직 시장 변동성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야구 대표팀이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대표팀이 오늘 오후 2시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K704편으로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후 KBO 리그에 속한 대부분의 선수는 소속팀에 복귀해 정비를 마친 뒤 시범 경기 출전을 통해 정규 시즌 개막을 데뷔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김하성과 토미 현수 에드먼 역시 소속팀으로 돌아가 시즌을 준비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프랑스 파리에 요즘 낭만 대신 쓰레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일손을 놨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경아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쌓인 쓰레기 더미가 불타오릅니다. 곳곳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합니다. 오는 2030년부터 62세에서 64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부 방안에 반발한 노동자들입니다. Oui, je suis fatiguée. Puis bon, la place aux jeunes aussi, je me dis, il y a des nouvelles recrues qui ont envie aussi de faire.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파리 곳곳은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업은 철도와 공항 등 공공 분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제안한 대화를 마크롱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 불을 붙였습니다. Il est complètement en décalage avec la réalité et les mobilisations du pays. Il essaye de nous réexpliquer que sa réforme est bonne alors que maintenant, c'est plus les arguments ils sont finis.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을 100% 받기 위한 납부 기간을 43년으로 1년 늘리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일하고 더 오래 연금을 내지 않으면 조만간 재정이 한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D'abord, nous ne renoncerons pas à notre réforme des retraites. Ensuite, nous enregistrons étape après étape tous les signes qui nous permettent de considérer que nous allons pouvoir faire adopter. 사회적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은 우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심의한 하원에서 부결돼 양원의 공동위원회가 최종 법안을 만든 뒤 다시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동호회 회원들하고 꽃 사진도 많이 공유하고 또 아는 직장 동료들하고도 이제 꽃 사진 뭐 아니면 풍경 사진 많이 공유하는데 이번에 봄 소식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또 야생화 좀 촬영을 나가봤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7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이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이 낮아서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큰 비 소식이 없는 탓에 이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이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7도, 대전이 0도 등으로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15도, 대구가 18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은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 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강원 산간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5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